법의 정신, 몽테스키웨이의 책을 한번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법 작성 시 문체는 쉽고 간결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관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내용이 너무 정밀하고 모호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이유 없이 바꾸어서는 안 되며 청정함을 필요로 한다. 정치적 선은 도덕적 선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두 극단 사이에 있다. 전제 정체는 인간성에 무서운 해를 끼치므로 그것을 제한하는 악마저도 선인 것이다. 프랑스 법학자이자 문학가이며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웨가 실제 4년간 집필한 평생 공을 들이고 20여 년간의 사유기간을 걸친 필생의 역작입니다. 원제는 법의 정신 또는 법이 각국의 정부 구성, 풍습, 기후, 상업 등의 구성과 맺는 관계에 관하여이며 동서양의 전 시대를 망라한 세계 각국의 정치적 및 사회적 관습과 법에 관련한 역사적 사건들을 검토하면서 지속적이고 차분한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여 1748년 가을에 출간된 책입니다. 루이 14세가 서거하고 절대왕조가 몰락의 길을 걷던 시기에 저자는 경험주의적 연구 방법을 법 분야에 적용하여 다양한 법 이론이나 풍습을 연구한 후 법의 원리를 정립했습니다. 올바른 법의 모습인 법의 정신은 법의 목적과 효과가 일치되는 법의 상호관계 조건과 그 지역의 자연과 상관성을 둔 자연적 조건,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상관성이 있는 정신적 조건 등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같은 법이라도 그 지역의 모든 환경과 맞아야 한다는 것은 그 의미와 적용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자의 주장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법을 남용하기 쉬운 권력 및 권력자를 억제하기 위해 바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 원리를 설파했다는 사실이겠죠. 그것은 당시 주요 재판소 관직을 차지했던 귀족과 평민 및 군주의 사회적 균형을 도모하는 이론이었고 이후 미 합중국의 헌법에 실현되었고 프랑스 인권선언의 기본 원리였으며 현대 법 사회학이나 비교 법학 등의 선구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책에 온 정력을 쏟아 사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는 더 일을 하지 않고 휴식만 취하겠다. 이 책 출간을 며칠 앞두고 저자가 한 말입니다. 출간 뒤에 가장 큰 시련은 교회의 발매 금지령이었어요. 1751년에 교황청의 금서 목록이 되었고 그로 인해 조국 프랑스에서는 냉대를 받았습니다. 외국, 특히 영국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죠. 총 6부 31편으로 구성된 법의 정신은 법이 인간의 이성이지만 국가 정체의 성질과 원리, 자세, 지세, 풍토, 종교, 상업, 생활 양식 등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혔고 법의 다양함과 그 원인의 탐구라는 19세기에 이르러 결실을 맺게 된 상대적 역사적 고찰 방법과 모든 문화 현상의 역사적 사회적 고찰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프랑스 우파의 이론적 기둥이 됨은 물론 대한민국의 자유 및 인권 사상의 형성에도 거다란 기여를 했음은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사건을 들며 설명한 저자의 요지는 법의 본질론과 정체론 및 정치적 자유론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법의 본질론은 사물의 성질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관계라는 말로 설명이 시작됩니다. 법과 사물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하나의 원시 이성이 존재하는 셈이며 실정법에 앞서는 형평의 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무지와 오류를 면치 못하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공법과 사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도덕법, 종교법, 공법, 사법 등보다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법은 평화, 식물 추구, 자연적 애호성, 사회 안에서 생활하려는 욕망을 차례대로 나타냅니다. 개인 간의 투쟁이 발생하면서 인정법이 필요한데 세계 전체로는 만민법,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는 정법, 정치법이죠. 각 구성원 사이는 시민법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한 국가의 법은 그 나라의 지세, 기후, 풍토, 위치, 면적, 주민의 직업,
헌법이 허용하는 개인적 자유의 정도, 종교, 주민의 성향, 부인구, 상업, 풍습, 생활 양식 등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법의 정신입니다. 민주정체와 귀족정체로 나뉘는 공화정체, 군주의 법에 의한 군주정체, 오로지 통치자 자의의 전제정체의 세 정체 분류가 저자의 정체론으로 각 정체 문제를 본성과 원리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법과 관련된 내용을 파헤칩니다. 본성은 그 정체로 하여금 그렇게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고 원리는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죠. 본성에서는 정체의 법이론과 조직의 논리적 내용 및 구조의 문제를, 원리에서는 정치론과 정체 조직의 운영 원리 및 인간 감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공화정체의 본성은 국민 전체 혹은 몇 가족이 주권을 소유함이며 원리는 법과 조국애나 평등의 같은 덕성이고 특히 민주정체에서는 덕성이 강조되고 귀족정체에서는 절제가 강조됩니다. 군주정체의 본성은 군주가 주권을 소유하여 법에 의지해서 통치하는 것이고 원리는 명예입니다. 전제정체의 본성은 오직 한 사람의 자의에 의한 통치이며 원리는 두려움이죠. 몽테스키에는 한 정체의 영구성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유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신념이라는 말을 통해 정치적 자유론을 펼칩니다. 저자가 진정한 정치적 자유를 위해 내세운 삼권 분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민 전체에 귀속되어야 하며 집행권은 통치자에게 두지만 특히 재판권은 무의, 아무것도 없는 무의 형태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권력 균형론입니다. 사법권의 법령 심사권을 고려하지 않았고 집행권에 대한 입법권의 우위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법권은 집행권에 대해 조사하는 권능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고 집행권은 입법권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했으며 입법권에는 장관 탄핵제 정도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 정체론을 상세히 분석한 이유는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정체에 맞는 입법과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덕 있는 국민에게는 많은 형별이 필요치 않고 형별이 강할수록 효과보다는 내성이 길러지는 법의 판단이 무력화됩니다. 내성이 길러져서 법의 판단이 무력화된다는 말입니다. 정체의 부패는 언제나 원리의 부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각 정체의 원리의 실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국가는 공화정체, 중간은 군주정체, 큰 제국은 전제정치가 어울린다고 말하기도 하고 작은 국가에게는 외세, 큰 국가에게는 내부적 결함에 의해 멸망할 수 있으며 큰 국가를 지향하려면 연방 공화정체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 밖에 기후에 따른 법의 상대적 성격 차이를 비롯해 조세, 노예제, 양성 간의 불평등, 상업, 화폐, 인구, 종교, 상속, 체면, 결투, 사고방식, 소송비 등에 대한 법 관련 내용과 프랑크 봉건법 등 다양한 소재들에 대한 연구 결과와 생각들을 무척이나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실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투철한 사고와 노력의 병행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맹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을 닮았을까요? 아니, 대체로 인류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거인들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분류, 권력 분립 이론, 기후가 정치에 끼치는 영향 등 정치 이론서와 법률사에서 가장 훌륭한 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책의 저자 몽테스큐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보입니다.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에 대한 지루함이 있기도 합니다만 권력 분립론과 권력 균형론의 주장은 저자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몽테스큐에가 죽은 뒤 그의 노트에서는 이런 글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일은 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네.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1748년에 출간된 책이지만 참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삼권 분립에 대한 그런 시초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도 이 법의 정신은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은 제가
뭐 한 10여 년 전에 읽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그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서 정말 더 많이 법을 집행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명저죠. 몽테스키웨이의 법의 정신을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